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이랑 오늘 날씨가 너무 우중충해서 마음도 가라앉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도 좀 우중충하고 가라앉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그 마음을 좀 쨍하게 맑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원하시는 대로 쨍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좀 우픈 아이고. 이슈입니다. 그리고 네. 최근 경실련에서 주택 가격의 정권별 변동사항을 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전세 대란 속에서 매수 시장에 있을 영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을 듣고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르자 집값이 모두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는데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지난 11일 서울 집값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평당 평균 상승액이 이전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 원의 4.5배라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부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4%가 아닌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통계청이 활용하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통계가 전국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본으로 선정된 아파트 9,400세대를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표본 기준과 범위 설정이 달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 분석 자료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국토부 발표대로 14%라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99.6%가 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시세 대비 69% 수준이라고 발표한 국토부 통계와 차이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의 역사와 함께 현재 주택시장 가격 동향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슈 시간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그리고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서울 아파트 역대 정권별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비판 어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은 어느 측의 주장이 맞느냐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피부에 와닿고 있는 주택가격의 현실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으로 좀 균형적인 정보를 가지고선 판단하고자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요. 서울 지역의 22개 단지 6만 3천 세대의 아파트를 표본을 삼아서 본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시세 반영률,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어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녹색 꺾은 선 그래프는 현 시세, 그리고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는 공시가격,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색깔의 표는 지금 현재 국토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 정권, 그리고 전 정권, 그리고 현 정권에 있어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인데요. 분명히 국토부나 경실련이나 각자 주장하는 바는 틀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표본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 집이 얼마만큼 올랐고 떨어졌고에 대한 현실감으로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전 정권의 이명박 정권에서 2008년도 평균가가 2,200만 원 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현재 4,100만 원까지 현 정부 3년 동안에 오른 가격이 평균 단가가 1,500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 정권, 두 개의 정권을 합쳐서 9년간 평균 오른 가격은 344만 원. 약 4배 이상, 5배 정도가 현 정권 들어서 출범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수치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이슈 영상에서 보셨지만 현 정부에서 발표했던 14%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현재 공시가율 그리고 이 빨간 선에 국토부가 얘기했던 14% 상승했던 금액을 환산했을 때는 약 공시가의 환산율이 96%까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99%죠.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현재 지금 공시가가 현실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전에 통계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를 그린 겁니다. 자, 서울 지역 중에서 강남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평균 3,700만 원 하던 아파트 평당 가격이 현재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약 현재까지 한 13년 동안 올라간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3,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현 정권 들어서 한 2,600만 원 평당 올랐고요. 거기다가 본인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의 평형대를 30평대라고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금액대가 올랐구나. 자, 발표에 의하면 그러면 현재 지금 주변의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시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의 답이 좀 나올 겁니다. 전 정권 같은 경우에 9년 동안 오른 가격은 600만 원이 채 안 되는 597만 원. 자, 그러면 개별적인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의 표본 중에 22개 단지 중에 5개 단지의 아파트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17개의 아파트는 서울권 내 비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표본을 삼았습니다. 그중에서 강남 지역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강남 2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대장주라고 하는 음마아파트입니다. 자, 음마아파트 2008년도에 평당가가 3,400이었습니다. 9년 동안 올랐던 금액이 약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평당 244만 원이 올랐고요. 현 정권 들어서 현 시점까지 약 2,700만 원이 올랐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자, 30평대 음마아파트 2008년도에 시가가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10억. 자, 9년 동안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올랐다는 데이터인데요. 현재 시세를 봤을 때 음마아파트 30평대가 19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하니까 얼추 시세 대비해서 데이터는 양분했을 때 맞는 데이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자, 용산의 S아파트. 자, 좀 전에 음마아파트는 1979년도에 입주가 시작됐고 용산의 S아파트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신동아 아파트 1984년도에 입주가 시작했던 아파트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08년도에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2,965만 원.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평당 4,5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비강남권 용산구의 신동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름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아파트. 자, 평당 1,400 하던 아파트가 현 시점에서 2,300, 2,400까지 현 시점에서 올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지만 안정화에서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만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까지도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반박 자료, 나름대로의 해명 자료를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양측에 있어서의 어떤 주장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있는 매매가의 상승 부분이 어떠냐가 과연 이 상승 부분이 정상적인 건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 자, 지역별 아파트 전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시점에서 전세 대란, 풍선 효과, 부동산 기사만 열어보게 되면 전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전세, 매매 시장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특히 매수에 있어서 장기적인 수요를 청약 수요로 대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정책, 세금이 조세든 아니면 여러 정책들을 가지고선 매수에 대한 부분을 누를 수는 있지만 전세는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시장입니다. 내가 이 전세가 구해지지 않으면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수냐 아니면 월세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에 있어서 물량이 줄어들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수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느냐 월세 시장으로 몰리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 11월 2일 초반까지 봤을 때 수도권 0.52%, 전국이 0.39%, 광역시가 0.31%로 올라가 계속 상승률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격 전망지수에 대한 추이 같은 경우에도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141, 전국적으로는 132, 부산 지역은 123으로 100 이상의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량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에 대한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죠. 공급인데 이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전세 물량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전세의 수요가 월세냐 매수냐를 따졌을 때 연간 1월 달부터 9월 서울 아파트 거주자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 건수에 대한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올해 들어서 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가 33,000건이 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들은 같은 경우에는 주춤세를 보이고 있지만 A급 주춤세. 그러나 본 시장 분위기에서는 서울 외곽
역세권,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 또한 경기도, 또한 광역시 위주의 아파트로 매수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결과치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시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대 광역시, 수도권,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밑에서부터 하향, 상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모양새.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주택 가격의 동향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시면 은평구, 도봉구, 동대문구, 관악구, 구로구, 우리가 얘기했던 A급 입지의 지역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 외곽 지역의 역세권, 중저가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보기 드물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경기권입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으로 아직까지 묶여있는 김포, 현재 김포를 금포라고 부른답니다. 금포라고. 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에 와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오르고 나서 규제를 해봤자 이제까지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비규제 지역 위주, 그리고 경기도권에 있어서의 상승률도 같이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이슈 시간에 정보에 있어서 다양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쪽 정보만이 아니라 양적 정보를 가지고 두루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현 시점에서 내가 가진 자산에 있어서 매수 전략을 어떻게 피셔야 될지 올바른 선택에 있어서 좋은 필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